매일 새벽 3시 15분, 편의점 구석에 놓인 물품 정리용 플라스틱. 상자가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떨어질 때쯤이면 어김없이 유리문이 열린다. 빨랑거리는 맑은 종소리가 조용한 매장 안에 울려 퍼지고 손님이 들어온다. 모자를 깊게 둘러쓴 차림, 약간 피곤해 보이는 눈빛, 그리고 오른손에 들린 모바일 쿠폰. 그 손님은 매일 똑같은 동선으로 움직인다. 입구에서 좌회전하여 신선식품 코너로 직행한 뒤 참치마요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든다. 그리고 곧바로 음료 진열대로 걸어가 단지 모양의 바나나 우유 하나를 챙긴다. 계산대로 걸어오는 발걸음 속도까지 매일 똑같다. 정확히 8걸음. 처음 몇 달 동안 나는 그가 그저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고단한 직장인이거나 밤을 새우며 시험 공부를 하는 취준생일 거라고 생각했다. 세상에는 수많은 야행성 인간들이 존재하니까. 하지만 그 생각이 깨진 것은 그가 나에게 건넨 첫마디 때문이었다. 저기요, 사장님. 계산대 바코드를 찍으려던 나는 무심하게 고개를 들었다. 네, 손님. 삼각김밥이랑 바나나 우유 봉투 필요하세요? 손님은 카드를 내밀지 않고 진지한 얼굴로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장난을 치는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다. 너무나 간절하고 또 한편으로는 심각한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혹시 밤 11시 59분에서 12시로 넘어갈 때 순간적으로 세상이 멈춘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바코드 스캐너를 놓칠 뻔했다. 이 사람이 술에 취했나? 아니면 내 반응을 보고 몰래 카메라라도 찍고 있나? 하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카메라 같은 건 없었다. 네? 아니요. 저는 보통 그 시간에 도시락 유통기한 확인하고 폐기 바코드 찍느라 바빠서요. 4,500원입니다.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카드를 받으려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손님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잘 생각해보세요. 어젯밤에도 제가 11시 59분에 컵라면에 물을 부었습니다. 분명 시계의 초침이 59초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런데 3분이 지나도 면이 안 익더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이 뜨거운데 면이 안 익을 리가 없잖아요. 손님, 그건 그냥 온수기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을 안 하신 겁니다. 지난주에도 전원 버튼 안 누르고 물 넣으셔서 미지근한 물로 컵라면 드셨잖아요. 아닙니다. 손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세상의 오류를 덮기 위해 시스템이 만들어낸 핑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밤 11시 59분 59초와 12시 00분. 00초 사이에는 인간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1초의 틈새가 존재합니다. 그 1초 동안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일시 정지되고 누군가 세상의 태엽을 다시 감아놓는 겁니다. 어제는 그 태엽을 감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차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내 라면물의 온도가 멈췄던 겁니다.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나 당당하고 디테일해서 순간적으로 진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3개월 차 야간 알바생이다. 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영수증 출력 버튼을 눌렀다. 손님, 태엽이 멈추든 세상이 정지하든 상관없는데요. 뒤에 손님 기다리시니까 결제부터 도와드릴게요. 손님은 그제야 아쉽다는 듯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결제했다. 카드를 가져가며 그는 마지막으로 나에게 경고하듯 말했다. 오늘 밤 11시 59분에는 꼭 시계 초침해보세요. 59초에서 0초로 넘어갈 때 세상의 소리가 아주 잠시 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손님이 나가고 편의점 유리문이 닫혔다.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잔향처럼 남았다. 나는 혼자 남아 멍하니 계산대 너머의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무심하게 흘러가는 초침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머리를 흔들며 쓰레기를 정리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부터 나는 밤 11시 59분이 되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계의 초침이 59초를 지나는 그 순간 숨을 죽이고 매장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창밖을 지나는 자동차 소리, 냉장고 컴프레서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내 숨소리까지. 정말로 그 1초 동안 세상이 아주 잠시 숨을 참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이후 나의 새벽 근무는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지기 시작했다. 그 사람의 궤변에 선동당한 거다라며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한번 균열이 간 일상의 감각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일주일 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새벽 3시 15분 유리문의 종소리와 함께 그가 다시 나타났다. 축축하게 젖은 후드티 모자를 뒤집어 쓴 채 평소와 다름없이 참치마요 삼각김밥과 바나나 우유를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바코드를 찍으려는 순간 그가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창밖을 턱으로 가리켰다. 저기 삼거리 신호등 말입니다. 나는 스캐너를 든 채 유리창밖, 빗줄기 사이로 붉게 빛나는 신호등을 바라보았다. 신호등이 왜요? 또 빨간불이라서 세상이 멈췄습니까?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심각해요. 손님은 목소리를 낮추며 카운터 쪽으로 몸을 바짝 밀착했다. 저 빨간불이 켜질 때마다 누군가 지구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거라면 어쩌죠?
손님, 저 신호등은 하루에 몇백 번도 넘게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가 손가락을 튕겼다. 딱! 하는 소리가 조용한 매장에 울렸다. 빨간불이 들어오면 차들이 멈추죠. 빗방울 떨어지는 속도도 변하고 보행자도 걸음을 멈춥니다. 그건 통제가 아니라 대기 상태입니다. 지구라는 거대한 서버의 과열을 막기 위해 누군가 구역별로 구획을 나눠 정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어야 그 구역의 시간이 다시 렌더링되어 흐르는 거고요. 나는 바나나 우유에 바코드를 찍으며 무덤덤하게 중얼거렸다. 그러면 제 퇴근 시간도 계속 밀리는 거라 좀 곤란한데요? 빨간불 안 켜지게 손님이 가서 신호등이라도 잡아주실래요? 저 정시에 교대하고 집 가야 합니다. 나름의 유머로 받아친 거였지만 손님은 전혀 웃지 않았다. 오히려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삼각김밥을 챙겼다. 일리 있는 지적이군요. 신호등을 잡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시스템의 락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저 빨간불이 3번 켜지기 전에 집에 도착해야겠습니다. 무사히 살아남으면 내일 또 오죠. 네, 살아남으셔서 내일 바나나 우유 빨대 꼭 챙겨가세요. 손님은 빗속으로 황급히 뛰어나갔다. 나는 그가 떠난 자리에 남아 밖을 내다보았다. 삼거리 신호등이 전멸하다가 다시 붉은 빛을 발했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도로를 지나던 택시의 엔진 소리가 뚝 끊기고 편의점 지붕을 때리던 빗소리마저 먹먹하게 먹혀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 세상의 볼륨 조절 나사를 왼쪽으로 바짝 돌려버린 것처럼. 말도 안 돼. 빛 때문에 착각하는 거야. 나는 소름이 돋은 팔을 문지르며 냉장고 음료 진열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나는 편의점, 창밖의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뀔 때마다 숨을 죽이는 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 다음날부터 그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다. 새벽 3시 15분 물품 정리용 플라스틱 상자를 바닥에 쿵 소리 나게 떨어뜨려 보아도 유리문의 종은 울리지 않았다. 3시 20분, 3시 30분이 지나도 매장은 조용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그는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이 안 오니 속 편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안의 정적이 나를 짓눌렀다. 진짜로 빨간불에 걸려서 세상의 틈새로 삭제되어 버린 걸까? 아니면 11시 59분에 멈춘 시간 속에 갇혀서 영영 나오지 못하는 건가? 머리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치부하면서도 새벽 3시만 되면 나는 문 쪽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가 내던진 기이한 가설들이 내 머릿속에서 자라나 내가 일하는 이 좁고 밝은 편의점을 세상의 오류를 감시하는 외로운 관측소처럼 느끼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사라진 지 열흘째 되던 날 새벽 3시 15분 투명한 종소리와 함께 유리문이 열렸다. 툭 눌러쓴 모자, 피곤해 보이는 눈빛, 그 손님이다. 다만 얼굴이 헬쑥하게 바짝 말라 있었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조금 둔탁했다. 그는 늘 그렇듯 참치마요 삼각김밥과 바나나 우유를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이 들어 바코드를 찍기도 전에 물었다. 왜 한동안 안 오셨어요? 진짜로 신호등 빨간불에 걸려서 세상 틈새로 사라지신 줄 알았습니다. 내 말에 손님이 멍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독감이 심하게 걸려서 열흘 동안 방구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죽다 살았네요. 그런데 누워있는 동안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 흐르는 시간은 평소보다 2배는 천천히 간다는 것을요. 그건 역시 지구의 생명 유지 장치가 환자의 회복을 위해 주의의 시간을 지연시키는. 손님, 나는 그의 말을 끊고 바나나 우유 옆에 노란색 빨대를 단단히 테이프로 붙여 건넸다. 독감 완치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삼각김밥이랑 바나나 우유에서 4,500원입니다. 손님은 카드를 내밀며 무쓱한 듯 허허 웃었다. 카드를 결제하고 영수증을 건네받은 그가 편의점 문을 열고 나가며 뒤를 돌아보았다. 내일 밤 11시 59분에도 시계 보는 거 잊지 마세요. 네네, 안녕히 가세요. 월제 소리와 함께 손님이 문을 열고 나갔지만 그가 뿌려놓고 간 이상한 질문들은 여전히 편의점 구석구석에 먼지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손님이 떠난 지 5분 뒤 매장 안은 다시 완전한 정적 속에 빠져들었다. 나는 카운터에 기대어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손님이 서 있던 자리, 그리고 유리창 너머 보이는 삼거리 신호등. 신호등은 마치 살아있는 눈동자처럼 붉은색, 주황색, 초록색으로 계속해서 색을 바꾸고 있었다. 독감 때문에 시간이 천천히 흘렀더라. 혼잣말을 읊조리며 헛웃음을 흘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플 때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건 그저 몸이 힘들어서일 뿐이고 컵라면 면이 안 익었던 건 온수기 고장 때문이었으며 빨간불에 세상이 정지하는 것처럼 느껴진 건 새벽의 고요함이 착시를 일으킨 것뿐이다. 논리적으로는 완벽했다. 하지만 문제는 내 머릿속이 이미 그의 이상한 세상 오류 이론에 완전히 오염되어 버렸다는 점이었다. 새벽 4시 손님이 제일 없는 죽음의 시간대가 찾아왔다. 원래대로라면 핸드폰을 보거나 피곤함에 졸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나는 자꾸만 매장 구석구석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진짜 만약에 이 손님 말이 맞다면? 나는 괜히 음료 냉장고로 걸어가 음료수병들의 정렬 상태를 확인했다. 일렬로 예쁘게 서 있는 콜라 캔데 내가 어제 분명히 3개를 팔았는데 왜 진열대는 비어있지 않고 채워져 있는 것 같지? 내가 아르바이트 교대할 때 채워 넣었나? 아니면 손님의 말대로 새벽에 1초 사이 시스템이 슬그머니 재고를 복구해 놓은 걸까?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과 함께 윙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편의점이라는 공간 자체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장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24시간 내내 형광등 불빛이 꺼지지 않는 곳,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도록 항상 일정한 밝기를 유지하는 곳, 바깥 세상이 어둠에 잠겨 시간이 멈추든 말든 언제나 도시락 유통기한을 계산하고 바코드를 찍으며 현실의 시간을 강제로 돌리고 있는 장소. 어쩌면 알바생인 나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이 구역의 시간이 차원 밖으로 탈선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시간의 파수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던 게 아닐까. 티식 웃음이 나왔다. 말도 안 되는 망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 단골 손님의 궤변이 내 뇌세포를 조금씩 좀먹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새벽 5시 30분 창밖이 푸스스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거리에는 신문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새벽 인력시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하나둘 늘어났다. 멈춰있던 세상의 태엽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오전 6시 아침 교대 알바생이 유리문을 열고 들어왔다.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 야간에 별일 없었죠? 밝게 인사하는 아침 알바생의 얼굴을 보며 나는 카운터 서랍에서 교대용 금액을 정산했다. 딱 맞아떨어지는 포스기의 현금 잔액. 별일 없었어? 아 혹시 너 일하다가 밤 11시 59분에 시계 본 적 있어? 내 질문에 아침 알바생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나를 바라보았다. 네? 11시 59분이요? 아니요. 그때는 정산하느라 바빠서 시계 볼 겨를이 없는데요. 왜요? 아니야 그냥 59초에서 00초로 넘어갈 때 아주 가끔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에이 언니 피곤해서 환청 들으신 거 아니에요? 얼른 집에 가서 주무세요. 알바생은 깔깔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고 나는 가방을 둘러매고 편의점에 나섰다. 편의점 문을 열고 나오자 아침에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삼거리 신호등은 여전히 바쁘게 불빛을 바꾸고 있었고 사람들은 초록불이 켜지기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나는 신호등 앞에 서서 가만히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초록불이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과 함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3개의 렌더링이 다시 시작되었다. 나도 모르게 손님이 했던 말을 중얼거리며 헛웃음을 지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휴대폰 알람을 새로 설정했다. 오후에 깰 알람이 아니라 오늘 밤 11시 59분에 울릴 알람을. 누군가는 미쳤다고 할지 모른다. 그저 이상한 손님의 이상한 농담에 놀아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지루하고 고단한 야간. 알바의 시간 속에 세상이 1초 동안 멈춘다는 비밀스러운 판타지 하나쯤 간직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일 아닌가. 오늘 밤에도 시계의 초침은 59초를 향해 달려갈 것이고 나는 또다시 숨을 죽인 채 그 2초의 틈새를 노려볼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3시 15분 어김없이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찾아올 그 이상한 손님에게 이번엔 내가 먼저 신호등의 비밀에 대해 새로운 가설을 던져볼 생각이다. 손님, 어제 제가 알아냈는데요. 편의점 음료수 진열대 재고가 자동으로 채워지는 이유가 말입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나나 우유를 집어들려던 손님의 손길이 공중에서 멈췄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늘 무덤덤하고 차가운 태도로 자신을 대하던 알바생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표정이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콜라 진열대요. 제가 어제 분명 3캔을 팔았고 물건을 채워 넣은 적이 없는데 새벽 4시가 되니까 다시 빈자리가 메워져 있더라고요. 이거 손님이 말한 그 1초의 틈새에 시스템이 재고를 자동으로 리셋하는 거 맞죠? 손님은 쥐고 있던 삼각김밥을 카운터에 놓지도 않은 채 한참 동안 나를 가만히 노려보았다. 매장 안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나지막하게 울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손님이 굳어있던 얼굴을 풀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깊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드디어 관측을 시작하셨군요. 네? 알바생씨,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이 편의점은 세상의 오류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데이터 버퍼 구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당신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붕괴해가는 현실의 축을 지탱하는 유일한 관측자였던 겁니다. 손님은 카운터로 바짝 다가와 품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날짜와 함께 125959 정지 확인, 삼거리 붉은 신호 렌더링, 지연 같은 기록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저 역시 수년 전 이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손님이 여기서 알바를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매일 밤 11시 59분의 정적을 견디고 세상의 오류를 기록하다 보니 어느 순간 시스템이 저를 알바생이 아닌 외부 관측자로 인식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퇴사 후에도 매일 새벽 3시 15분마다 이곳에 와서 다음 관측자가 나타나길 기다렸던 겁니다. 당신이 현실을 깨닫기를요. 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저 이상한 손님의 농담인 줄로만 알았던 이야기가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다. 손님은 씁쓸하게 웃으며 수첩을 내 카운터 위에 놓았다. 이제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관측의 주도권은 당신에게 넘어갔으니까요. 앞으로 밤 11시 59분의 1초와 삼거리 신호등의 붉은 불, 그리고 음료수 진열대의 재고를 부디 잘 부탁합니다. 저기요, 손님, 잠시만요. 손님은 생각김밥과 바나나 우유값 4,500원을 카운터에 정확히 놓더니 영수증도 챙기지 않은 채 뒤돌아 편의점을 나갔다. 투명한 종소리와 함께 그가 밖으로 나서는 순간 거짓말처럼 밖에서는 거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삼거리 신호등이 붉은색으로 바뀐과 동시에 도로 위의 모든 소음이 싹 사라졌다. 나는 카운터 위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수첩을 집어들었다. 맨 뒷장에는 오늘 날짜와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새로운 관측자 교대 완료. 벽시계의 초침이 똑딱거리며 새벽 3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카운터 서랍을 열어 수첩을 조용히 집어넣었다. 세상이 정말로 프로그래밍된 가상현실이든 내가 이상한 손님의 궤변에 완전히 물들어버린 것이든 이제는 상관없었다. 확실한 건 앞으로 내 새벽 근무는 단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창밖의 붉은 신호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바코드 스캐너를 고쳐주었다. 지구의 태엽이 다시 돌아갈 시간이었다.